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우리 담비 선생님 병원에 놀러 왔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저 현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시 강진구 스카이 재활의학과원의 도수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도수치료사라는 호칭은 잘못됐죠. 도수치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담비쌤 김건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시간 한 일주일에 얼마나 정도 되세요? 근무 시간이요? 네. 저희가 오전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목요일 같은 경우만 저희가 오늘 목요일 같은 날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토요일도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서 주 40시간 스케줄에 맞춰 있긴 해요. 주 6일 나오는데 주 40시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주 40시간 거의 풀타임으로 차 있나요? 그 치료가? 치료가요? 네. 차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저는 좀 많이 차 있긴 하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 ROM을 배우는데 네네. 다리를 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도수치료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주 40시간 거의 채워서 하는데 그렇죠. 그거 괜찮나요? 체력적으로나 아우. 몸이 아프거나 이럴 것 같은데. 오, 지금 예리한 질문이 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물론 도수치료를 하고 하는 그 순간들이 네. 내 몸을 쓰기 때문에 네.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관절가동 범위 테스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관절가동 범위를 좀 보기도 하고 하는데 무거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무거워가지고 웬만한 분들이 좀 가벼워요. 제가 들었을 때 거의 이 아이를 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약간 체중과 몸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가동 범위 체크도 좀 하고, 그래서 자꾸 좀 이렇게 임상에서 실제로 지금 환자분들 만나보고 교육을 듣고 해보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좀 요령이 좀 많이 생겨요.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쪽으로 이 도수치료 쪽에 이제 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체격을 좀 키워서 힘이랑 몸집을 좀 많이 키워서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저는 커지고 싶어서 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뭐 일부러 키운 거 아닌가요? 일부러 키우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커졌는데 네. 커지고 보니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오. 근데 주변에 물어보고 하시면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 보시면요, 실제로 체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체격이 있으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몸이 왜소해도 좀 테크닉적으로 그럼요. 그것만 알면은 네. 좀 편하게 일할 수 그쵸, 있는 그쵸. 편인 거죠. 약간 제가 체격이 커가지고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받는 분들이 느꼈을 때 뭔가 시원하다, 압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데, 대신에 막 세밀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위가 있을 네. 때는 오히려 단점이 또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막 손가락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오고 그러는데, 뭔지 알겠어요. 네, 정밀감과 또 그런 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좀 적은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자 치료사가 이제 남자 환자를 이제 대할 때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쵸.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테크닉적으로 그쵸.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주변에도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솔직히 뭐 체구가 크진 않으세요. 그 선생님이 네. 왜소하신 편이고 키도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지만 치료는 또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선생님의 체격에 맞게끔 테크닉이나 체중을 쉬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수치료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매뉴얼이라 해서 뭐 금방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거는 저는 본인이 마음 먹어서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조금해 보지는 못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는 있어요. 충분히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비 선생님은 그 전에 좀 이 치료사 업무 하기 전에 좀 다양한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선택을 해서. 요게 사실은 네.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좀 체격도 좀 커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옛날에 제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좀 이렇게 좀 TV에 나오고 약간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뭔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무대에 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가수를 되게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 엄마가 임산병이사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고 하면 남자들이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수능 공부는 했고 간호사 직업을 좀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 3교대 근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그래도 좀 워라밸이 좀 있고 뭔가 독립적이고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209개 뼈를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퇴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조금 휴학도 좀 오래 하고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들었던 거는 신경계 병원에 제가 강동경민대학교 병원에 실습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신경계 병원 쪽은 진짜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중환자분들도 좀 계시고 뭐 진짜 뭐 마비 증상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좀 그때 좀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게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임상에 나와서 막상 또 치료를 뭐 서비스 매뉴얼 치료부터 좀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1대1로 뭔가 내가 저렇게 아픈 분을 케어를 해가지고 좋아지고 하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졸업하고 나와서 너무 부족했던 면이 많았고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좀 그렇게 좀 환자분들 만나보고 치료하고 하면서 아, 이 일이 뭔가 적성에 좀 맞다 라고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가 좀 어렵다고 약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지금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꼭 챙겨서 들어라 하는 게 꼭? 있나요? 이 과목은 버리지 마라. 이 과목은 좀 꼼꼼히 생각해라. 저도 열심히 사실 공부를 했던 스타일은 아닌지라 하지만 해부생리를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공급기 질환, 뭐 진단, 뭐 여러 가지 운동심리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전형자 저학년 선생님들은 그래도 기초생리, 해부생리를 좀 열심히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고시도 그 과락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해부생리도 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의학용어도 사실은 임상에 나와가지고는 의학용어도 어쨌든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결국엔 다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우선순위를 생각한다 하면 해부생리나 뭐 그런 유만이나 이런 책들 유명한 책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생리학 좀 큰일 났네요. 저는 어우, 생리학 못해가지고 저도 생리학은 생리학 좀 어려워요. 네. 고문이었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네. 진짜 과목들이 또 근데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실상 나와서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베이스가 되는 거지 학교 뭐 공부를 한 것대로 뭐 환자가 그렇게 양상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계셔가지고 나와서도 공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내가 했다고 할지라도 이론은 이론이고 또 실제로 또 환자를 또 대하는 건 다른 일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임상 실습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병원 그래서 요즘 보수 시장이 어렵다 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선생님도 요즘 느끼시는지 여기 병원 느끼죠. 확 느껴져요 그거? 저는 뭐 네. 느껴지진 않지만 주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듣는 거를 봐서는 저도 힘들고 항상 왜냐면 제가 학번은 1호학번인데 졸업이 좀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닐 때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수 황금기였어요. 그래서 치료도 진짜 많이 받으려고 하시고 진짜 막 그런 경우였는데 요즘에는 병원도 너무 많이 개원하죠. 보험회사에서 딱 이렇게 자꾸 제재도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도 여기가 사실은 뭐 외래 환자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환자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해결이 좀 되고 있어요. 담비 선생님 되게 좀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유, 인스타 보면은 아닙니다. 계속 환자들이랑 같이 되게 엄청 해맑은 표정으로 찍으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환자인데 그 표정을 밝게 만들고 나서 이제 찍는다는 게 사실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데 그쵸. 그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 환자 이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담배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수요 공급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리는 한정적인데 뭔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뭐 간호 인력이라든지 물리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학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한정적인데 뭔가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실제로 제가 도수치료 요 자리를 들어올 때도 거의 100대 1의 면접을 뚫고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좋은 그런 자리들은 전부 다 막 50대 60대 1이 되게 수도권이 되게 많이 있고요. 진짜 지방 졸업하시고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뭐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직업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